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수술 동의 안 합니다. 뭐라고요? 지금 환자분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며느리분, 환자분의 상태가 위중합니다.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의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응급실에 울렸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강미라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술 동의 안 합니다. 뭐라고요? 지금 환자분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던 시어머니 박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3일 전 자신이 며느리에게 퍼부었던 욕설들이 떠올랐습니다. 너 같은 년 처음 봤다. 그 말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3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강미라는 결혼 10년 차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 박정숙은 평생 며느리를 괴롭혀왔습니다.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란이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열심히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야? 전이 이렇게 두껍게 부쳐? 어머니,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다시? 재료가 나만 하겠어? 정말 너 같은 년 처음 봤다. 10년을 가르쳐도 늘지를 않아. 시어머니의 욕설은 계속되었습니다. 미라는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시집 와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어? 밥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애도 제대로 못 낳고. 마지막 말에 미란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미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는 이것을 가장 큰 무기로 삼아 며느리를 괴롭혔습니다. 미란의 결혼 생활 10년은 지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며느리를 괴롭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잔소리와 욕설이 이어졌습니다.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도대체 뭘 할 줄 아는 게 있어? 미라는 참았습니다. 남편 박준호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혼하면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아서 더욱 참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학대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말로만 괴롭혔지만 나중에는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뜨거운 국을 미란의 팔에 쏟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뜨거워요. 뜨거우면 어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미란의 팔에는 화상 자국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편 준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좀 심하신 것 같아. 말 좀 해줘. 엄마가 뭘 그렇게 심하게 해? 너도 참을성이 없는 거 아니야? 준호의 대답에 미라는 절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학대는 경제적인 것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미라는 결혼 전 대기업에 다니던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시어머니의 강요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일을 해? 집에서 살림이나 제대로 해. 미라는 월급을 포기하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달에 50만 원만 주었습니다. 이걸로 뭘 해요? 식비도 부족한데. 뭐가 부족해? 내가 낭비를 하니까 부족한 거지. 미라는 자신의 옷을 사지 못했습니다. 미용실도 가지 못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취소했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미란의 친정 식구들과의 만남도 통제했습니다. 명절에도 친정에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시집 온 년이 무슨 친정을 가? 여기가 내 집이야. 미라는 부모님을 1년에 한두 번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전화도 자유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항상 감시했기 때문입니다. 미란의 친정 부모님은
딸의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미란이 이혼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나 괜찮아. 조금만 더 참을게. 미란아, 그렇게 살면 안 돼. 이혼해라. 싫어. 나 준호 사랑해. 미란은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비록 남편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사랑했습니다. 언젠가는 남편이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나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3일 전 시어머니의 욕설은 극에 달했습니다. 너 같은 년 처음 봤다. 10년 동안 애 하나 못 낳고 밥도 못 하고 돈도 못 벌고 도대체 뭐하러 시집 왔어? 그냥 나가. 이혼해. 시어머니는 미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미란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거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미란이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미란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환자가 쓰러졌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시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미란도 함께 탔습니다. 남편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어. 준호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의 뇌에서 대량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하면 괜찮아질까요? 수술 성공률은 50%입니다. 하지만 수술하지 않으면 확실히 위험합니다. 의사는 수술 동의서를 내밀었습니다. 준호가 서명하려는 순간 미란이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왜? 빨리 서명해야지. 여보, 우리 좀 얘기할 수 있을까? 미란은 준호를 복도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혼하고 싶어. 뭐? 지금 이 상황에 무슨 소리야? 10년 동안 참았어. 더 이상은 못 참아. 어머니가 나한테 한 짓들 생각하면 나 더 이상 못 살아.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미란아, 지금은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야. 엄마 수술부터 하자. 싫어. 나 수술 동의 안 해. 미쳤어? 엄마가 죽을 수도 있는데. 어머니가 나한테 한 짓 생각해봐. 10년 동안 욕하고 때리고 괴롭혔어. 나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미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여보, 선택해. 어머니 아니면 나. 준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미란아, 제발. 지금은 엄마 살리는 게 먼저야. 나중에 얘기하자. 아니, 지금 해야 해. 내가 수술 동의를 해줄 테니까 너는 나와 이혼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그리고 앞으로 어머니가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막아줘. 준호는 망설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의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결정해 주세요. 미라는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뇌출혈로 마비가 온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미란은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10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그 여자,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하고 인간 이하로 취급했던 그 여자. 지금 그 여자가 자신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수술 동의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미란의 머릿속에 10년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뜨거운 국에 데인 팔 머리채를 잡히며 바닥에 넘어졌던 날 애를 못 낳는다고 욕먹었던 순간들. 너 같은 년 처음 봤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의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분,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결정하셔야 합니다. 미라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술 동의 안 합니다. 응급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환자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응급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미란아, 무슨 짓이야? 여보, 나 진심이야. 더 이상 못 참겠어. 준호는 의사에게서 수술 동의서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서명하려고 했습니다. 여보, 그러면 우리 이혼이야. 미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미란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10년 동안 나 혼자 참았어. 너는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 항상 어머니 편만 들었지. 나는 내 아내가 아니었어. 그냥 어머니를 모시는 하녀였어. 준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란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선택해. 어머니를 선택할 거야. 나를 선택할 거야?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없는 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란은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평생 자신을 괴롭혔던 그 여자가 지금 자신에게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미란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도 가해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미란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수술하세요. 정말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미란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수술 후에 어머니가 회복하시면 우리 따로 살 거야. 그리고 나는 다시 일할 거야. 어머니의 간섭도 받지 않을 거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하자.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6시간의 긴 수술이었습니다. 미란과 준호는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미안해, 미란아. 내가 너무 몰랐어. 준호가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10년 동안 엄마 편만 들었어. 너한테 너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보, 나 정말 힘들었어.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어. 알아. 이제 알아.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다행히 출혈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미란과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2주를 보낸 후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마비 증상은 남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면 회복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라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밥을 먹여주고 몸을 씻겨주고 재활 운동을 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감사의 뜻을 표현했습니다. 미란이 올 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간신히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말씀하지 마세요. 아직 무리하시면 안 돼요. 미안.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란도 울었습니다. 10년간 쌓인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그때 수술동의 안 한다고 해서.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시어머니는 손을 들어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한 달 후 시어머니는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미란과 준호의 집이 아닌 요양병원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한 것이었습니다. 나 요양병원 갈래. 너희들 편하게 살아. 미란은 반대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서 모시겠습니다. 아니야. 나 너한테 너무 못했어. 미안해. 시어머니의 고집이 세서 결국 요양병원에 입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매주 방문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돌보고 말동무가 되어주었습니다. 준호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내의 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말했습니다. 엄마, 미란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제가 몰랐어요. 이제는 제대로 할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라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전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10년 만에 복귀였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지만 곧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재활치료로 많이 회복했습니다. 이제는 걸을 수도 있고 말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미란과 준호가 요양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들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미란아, 와줘서 고마워. 어머니, 당연한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했는데. 너는 천사야. 시어머니는 미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란아, 나 진심으로 사과할게. 10년 동안 너를 괴롭혀서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나쁜 시어머니였어. 어머니, 나는 내가 애를 못 낳는다고 괴롭혔어.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어. 너는 좋은 사람이야. 착하고 성실하고 인내심도 강해. 내가 너를 알아보지 못했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응급실에서 내가 수술동의 안 한다고 했을 때 나는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그리고 내가 날 살린 거야. 너는 나를 용서한 거야. 미란도 울었습니다. 어머니,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해요. 2년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완전히 회복한 것은 아니었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미란과 준호의 집 근처였습니다. 혼자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과 가까이 지내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미란은 매일 시어머니를 방문했습니다. 식사를 챙겨드리고 말동무가 되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에게 감사하고 존중했습니다. 미란아, 오늘 저녁은 내가 준비했어. 너 좋아하는 김치찌개.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래. 너는 일하느라 힘들잖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미란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이거 읽어봐. 편지에는 시어머니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 미란에게. 나는 너에게 평생 사과해도 부족할 것 같아. 10년 동안 너를 괴롭힌 것, 욕한 것, 때린 것 모두 내 잘못이야. 나는 시어머니에게도 그렇게 당했어. 그래서 며느리에게도 똑같이 했나 봐. 하지만 그건 변명이야. 내가 잘못한 거야. 응급실에서 내가 수술동의 안 한다고 했을 때 나는 죽는 줄 알았어. 그리고 생각했어.
내가 그럴 만했구나. 내가 미란이를 그렇게 괴롭혔으니까. 하지만 너는 날 살렸어. 용서해줬어. 그리고 지금도 날 돌봐주고 있어. 너는 정말 천사야. 미란아,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너는 내 딸이야. 진짜 딸보다 더 소중해. 시어머니 정숙 올림. 미라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랑해요. 두 여자는 서로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10년간의 아픔이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미라는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이제는 팀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대단해. 팀장이라니. 준호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내를 존중하고 집안일도 함께 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란이 임신한 것입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불임이었던 미란이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임신했어요. 시어머니는 기뻐하며 울었습니다. 미란아, 정말이야? 네, 지금 3개월이에요. 감사합니다, 하느님. 우리 미란이가 엄마가 되다니. 시어머니는 미란을 꼭 안았습니다. 10개월 후 미란은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뭐로 할 거야? 어머니가 지어주세요. 내가? 네, 어머니가 지어주세요. 시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용서라고 하면 어떨까?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새로 시작한 것을 기념해서. 좋아요, 어머니. 용서. 예쁜 이름이에요. 아기의 이름은 박용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할머니와 엄마의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욕하던 시어머니와 수술 동의를 거부했던 며느리. 그들의 이야기는 증오에서 시작했지만 용서와 사랑으로 끝났습니다. 때로는 극한의 상황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죽음 앞에서 시어머니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고 며느리는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극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가족 간의 갈등, 용서, 그리고 화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극한의 순간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